조성은 사무총장님,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취임식을 했나요? 예, 네. 11시쯤 했습니다. 취임 끝나고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점심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두 분이 단독으로 식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두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식사를 끝내고 위원회의 개회는 5시에 했나요? 예, 5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그 배석자가 누구 있었습니까? 저랑 기소관하고 행정본부 담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 중간에 잠정 휴회가 있었습니까? 정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정회의 순간에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갔다가 왔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은 어떠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특정한 정당이든 혹은 국무위원 누구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공부도 하지 않았던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방송 독립에 대한 철학도 소신도 없고 MBC 노조를 탄압하고 또 방송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두 분이 앉아가지고 KBS와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박문진 이사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죠?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사는 1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에 박문진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KBS 이사도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을 임명을 해야지, 충분한 비공개 회의였고 외부에 어떤 간섭도 없는 상태에서 왜 6명, 7명 이렇게 뚝딱 해치우고 나머지는 보류했죠?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평정, 평가를 거쳐서 선임을 한 게 아니라 그 몇 사람 명단만 받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모처로부터 이 사람을 임명해라 라는 지시 전달 받은 거 아닙니까? 아까 정회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딘가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회의장에 있을 때 배석을 했다면서요? 회의장에서 통화한 기억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죠. 또 친절과 공정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기획조정관이나 방통위의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단순히 따른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따른 것이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그 하급자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정당한 권한 안에 지시여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급자의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실현 가능하고 법적으로 적법해야만 그 복종의 의무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위법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또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한 그 지시의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잘 따져서 상급자에게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실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자, 방송통신법에 방심이 그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당적 보유 하나, 또 인수위 위원을 지냈는지의 여부, 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고문이나 자문의 직함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검증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 답신을 받았습니까? 뭐 회신을 준 데도 있고 뭐 안 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당적 여부를 물었는데 어느 당에서는 왔고 어느 당에서는 안 왔다면 그 당적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기한을 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기한 내 그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뭐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로 간주를 했는데 특정 정당이나 혹은 거기에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그 당적 보유 부분이 본인의 인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그 공문을 내다 답신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는 실무자로서 적법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취임한 당일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위원장하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다 그 과거에 방송 장악에 나섰거나 노조를 탄압했거나 특정한 이념적 편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졸속으로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방송 장악 의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 방송사인데 그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이사들을 다 최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임명을 했다. 이런 거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현 가능하거나 적법하지도 않은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러면 아무리 복종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에게.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원장이든 권한대행이든 간에 그들의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그걸 시정 권고하고 고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도 계속 불편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거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피해가 됩니다. 공무원만.
예, 정동영 의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년 전 2019년 8월 21일 오늘 MBC 공정방송 투쟁의 상징이었던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꼭 5년 됐습니다. 당시 50살이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터넷에 이용마 기자를 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MBC 후배입니다. 1996년 MBC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서 정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자였고 2012년 MB 정권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장 체제, 당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노조의 홍보국장이었습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로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가 됐습니다. 5년 동안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조능희 위원장님 잠깐 좀 뵐까요? 이용마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부득이 쟁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이용마 기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근로조건 투쟁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나마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됐을 판결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판사 출신입니다. MBC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했느냐고 묻는, 부당하냐고, 불법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 판결을 하지 않았는지 판사 시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능희 전 위원장님, MBC 노조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2012년 파업 당시 MBC 노조 저는 2012년에는 그 파업한 주도자들은 다 해고됐고요. 이용마 기자 저는 2015년, 16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네. 이후군요. 네. 노조는 87년, 지금 37년 역사가 됐습니다. 87년 12월 9일 밤 자정 여의도 MBC 지하 구내 식당에 43명의 기자들이 모여서 MBC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선배 기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노조 구성원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정방송 투쟁의 선봉에 MBC 노조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규, 이진숙 방통위원은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활동은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조능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그 1987년도에 노조를 선배들이 만들고 제가 그때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MBC 노동조합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MBC 노동조합의 활동 사항을 보고 있었고요. 일원이었고요. MBC 노동조합이 창립될 때부터 항상 경영진, 권력과 결탁돼 경영진이 하는 소리는 공정방송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임금 얘기만 해라. 휴가나 근로조건만 얘기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MBC 노동조합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파업은 한 14번, 15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임금 갖고 파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정방송, 언론자유, 방송 독립을 위해서 파업했고요. 그 결실이 그때 드디어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파업은 정당하고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과 그 직대가 하는 소리가 노조 혐오자냐라고 물어보는 의원님들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한 활동이라면 자기네는 보장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공정방송, 언론자유, 방송 독립은 근로조건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MBC 노조는 지난 37년 동안 싸워왔고요. MBC 구성원들이 그랬고요. 모든 방송사, 언론사 조합의 목표는 그겁니다. 근로조건입니다. 공정방송, 방송독립, 자유언론은 언론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입니다. 그렇다면 MBC 노조가 다른 언론사 노조나 기업 노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반 기업 노조는 그 저분들 말씀대로 처음부터 임금이나 뭐 휴가나 근로조건을 따진다고 했는데 저희 노조는 MBC 방송 노조는 언론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방송이었고요. 저희 MBC 노조가 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좀 받을 때 저희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언론 노조 저희 뭐 뒤에 이호찬 위원장도 있지만 위원장 경선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위원장 경선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임금을 위한 그 파업한 적 없고요. 그리고 저는 MBC 노조원으로서 아니 MBC 구성으로서 한 33년 다니다 자회사로 갔지만 그동안 제가 33년 다녀서 월급 많았다 이런 소리 들었지만 한 1년은 임금 없이 살았습니다. 무노무임으로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웠고요. 이것은 MBC 노조원들의 모든 공통된 것입니다. 예, 2019년 12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 하는 판결의 그 의미와 과정을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래 노동조합 아니면 방송노조, 언론 자유는 고래로부터 서양 뭐 역사적으로 언론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요. 그럼 왜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그 임금이나 근로조건 얘기를 안 했냐는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대 그 동아일보에 중앙정보부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할 때 그 선배들이 동아투위가 결성됐습니다. 그때 동아투위 선배들 기자들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동아투위에 기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PD들도 있고 아나운서들도 있습니다. 해보니 이런 기자협회나 아나운서협회, PD협회 갖고는 도저히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에 맞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한 4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고요. 그런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만든 이유는 절대로 임금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방송 독립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어떤 정치적이다. 왜 임금 갖고 싸우지 않고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 얘기하냐. 저희는 정치적이지 않고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사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은 그 사규에 우선한 공정방송 협의회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경영진들이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파업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정방송은 노동 조건이고 근로 조건이고 방송사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될 권리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방통위 직원이 몇 명이죠?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본사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과천 근무하는 직원. 예? 과천에만 있는 직원이 과천이 한 7,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270, 있습니다. 80명. 예. 저 대변인님, 네.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홈페이지 관리를 제가 하진 않고요. 그 부서가요. 홈페이지 관리는 행정 데이터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팀에서 하죠. 행정 데이터 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대변실 알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조관실의 행정 데이터 팀입니다. 그러면 기조국장님, 지금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 분야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및 그 국민소통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대변인 밑에 홍보팀도 만들고 디지털 소통팀도 만들고 했어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진숙입니다. 그다음 번 띄워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위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죠, 이번에. 시장조사 심의관실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예, 작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새로 만들어졌어요. 예, 예. 홈페이지에 보면 직위표에 보면은 그게 그냥 그 기반국의 이용자 정책국 밑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직위표에는 시장조사 심의관실이 별도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지금처럼 돼 있어요. 방송통신 이용 정책국 밑에 시장조사 심의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방통위 직원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간부가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지금 우리가 청문회 세 차례 열고 인사청문회 세 차례 열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여기 국회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회의 때 배석하고 바깥에서 속기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직원 중에 한 10% 되나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뭐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주 얘기했잖아요. 300명 가량 되는데 10% 되냐고요. 30명 가량이 오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자기 부서에서 제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이 횡행할 때도 당시에 여당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행위 안 했어요. 사무처장이 감사원에서 오시고 나서 기강이 무너지고 방통위 자체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느 방통위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방통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면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썬다 그래도 들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오늘 그 문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이 그런 일을 하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혁신기획 담당관이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방통위?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시나요? 내부 감찰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신 사무처장님? 내부 감찰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언론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내부 감찰 했냐고요? 답변하세요. 아니 특별히 하진 왜 않았습니다. 안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아래서 알아서 했으니까 감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감찰 대상이 아닙니까? 그 뭐 아니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던 것 공식적이든 같습니다. 아니든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야의 공문을 같이 보내든가 하셔야죠. 왜 여당에만 보내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게 합니까? 그게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유감 표명을 유감 했습니다. 표명으로 예. 끝이 사안이 아니라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찰 대상입니다. 정치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거 사무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된 겁니까? 기조관님, 기조국장. 네. 보고 안 됐습니까? 사후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위 파악했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위 파악했냐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경위 파악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예,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그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이 야당에게 어떤 공무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서로 보내거나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 듣고 말 겁니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앉아서 지금처럼 편하게 답변할 그런 내용입니까? 자,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부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입니다. 그럼 편할 때는 이럴 때는 직무대행이고 저럴 때는 부위원장입니까? 네, 지금 위원장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예.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직무대행인 거죠. 예, 부위원장이 예,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왜 성명서 낼 때는 부위원장이고 리모델링 할 때는 직무대행입니까? 서류가 나가는 거는 직무대행이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직무대행이고 야당 정치인 공격할 때는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그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직무대행이라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직무대행인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면 부위원장이 돼서 면피하려고 그러고 본인의 권한 행사를 남용할 때는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겁니다. 의견이 없는 게 사무처장이 아니에요. 보좌 기능을 하는 게 사무처장이고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견을 내는 게 사무처장이에요.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기존의 사무처장은 회피 행위를 해야 된다, 재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명백히 법률 자문을 얻어서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게 사무처장이고 그게 주무국장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대변인께서는 왜 저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직무대행이 발표한 발표문은 입장문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 그 보도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입장문은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공개됐는데 기자회견하고 그러는 거를 상임위원 입장문을 냈는데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통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소지가. 그래서 안 올리는 거고 못 올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마시고 일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기조국장, 대변인, 그 다음에 이현 국장님, 네. KBS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보도국장 저기 방송정책국장님 보도 경위 확인해 보셨습니까? KBS? KBS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하십시오. 서류로 보고하십시오. 어떤 의견으로 왔는지. 아니,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그 비공식 아니 그러니까 쪽으로 확인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확인한 거를 그럼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기사에 나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럼 출입 기자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보도국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경영진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그 출입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과장이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이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7월 31일 날 속기록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용 차량 그 일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직무대행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이 주지 말라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구분하라는 것을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하신 거.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제가 뭐 임의로 뭐 그렇게 제출하지 말지를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직무대행은 위원장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10분 주세요. 저기 이현 국장님, 지금 김현 간사가 질문한 내용 중에 KBS의 나비 부인과 관련하여 김희 가요가 나갔던 것 경위 파악했다는 거죠? 그 과장이 경위 파악한 것을 보도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죠? 네, 뭐 얘기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저- 그 보고받은 내용을 지금 전 국민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근데 그 제 기억에 의하면 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그게 뭔데요? 기사 저 못 봤어요 제가. 네. 편성 과정에서 아무튼 그 약간 실수였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거 서류로 각 의원실에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관 국장님, 네. 네. 그 당적 결격 사유 확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말한 것을 믿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네, 결격 사유 확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방통위가 선임한 13명 중에 지난 3년간 당적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한 거죠? 네, 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들 답변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저희는 하여튼 저기 기한을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인은 못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기획 담당관이 국민의힘 쪽에 보낸 문건이 탄원서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언론에 이게 어디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조선일보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TV조선에도 이 혁신기획 담당관이 같이 문건을 준 건가요? 모르시겠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국회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이게 TV조선에서 그대로 이게 화면까지 나갔어요. 예, 그 화면 내용에 보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써놨네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고생을 했나요? 나와서 뭐 했나요? 뭐 주말에도 뭐 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 주말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아마 뭐 되게 힘들게 아마 일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했어요? 지금 예.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답변은 이게 주로 준비하는 게 위원장이나 대행의 답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 답을 직접 못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고생한 이유는 국회 때문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혹은 논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왜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돌리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화살을,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국회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뭐가 갑질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서 청문회를 하면 갑질이겠죠. 근데 고생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더 하고 있어요. 질문해야 되니까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되니까. 근데 보좌관들 누구도 공문을 띄워서 특정 언론사에 이런 거 안 보내거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이 법만 만드나요?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암약했다고 하고 전 국민이 항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그거 그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읽으면 그거 오독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표현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그랬어요. 암약. 저희는 암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전 국민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이 그랬다면 오독이에요. 오독. 그러니까 저 추가 질의할 때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년생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왜 사무처장이 대신 유감 표명을 합니까? 국민의힘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문인지 탄원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문건을 통하여 이런 호소를 한 거잖아요. 호소. 저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건지 직무대행이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시킨 건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그 보충 질의할 때 하기 전까지 출석하게 하십시오. 잠깐 세워주시고요. 조능희 참고인 나와주십시오. 김재철, 이진수 그리고 이어지는 보수 정권 때 MBC의 경영진들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우선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해고하고 중징계를 내렸죠. 예. 네, 그래서 그때 해고자가 8명, 징계가 100여 명, 195억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 방해, 형사고소 등의 부당 탄압을 당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구형받았을 때,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네. 노조 집행부가 그런 것들이 다 이용마 기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그 이용마 기자가 그 최초로 그 암 진단을 받은 날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이었고요. 문자로 받았는데 재판 중이었고요,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론사, 방송사, 노동조합은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경영진, 정치 권력과 결탁한 경영진을 상대로 방송 독립, 자유 언론을 주장했고요. 그때마다 그 저희들을 그런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향해서 임금 협상에는 임금이나 따지지 너네들은 정치적이다라고 주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종 탄압이 왔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이용마 기자가 탄압 활동할 시절에 그 탄압은 해고입니다. 해고 징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사고소해서 검찰이 형사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MBC에 195억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이 와야 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노조 탄압 3종 세트라고 하는데 노조를 탈퇴하면은 그 손해배상을 안 받게 해줬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어영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과 또 다른 2명의 참고인이 박문진 이사에 응모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 체제가 MBC 장악을 위하여 박문진 이사를 잘못 선임하면 또 MBC 내부에서 이런 종류의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보도국장은 김장겸 보도국장이었고요. 그때 세월호 폐륜 방송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런 시절로 MBC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